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박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곽동수입니다. 요즘 운전면허증을요,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문 운전면허증을 그 전에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신청을 했었나요? 운전 중엔 위험한데. 뒷좌석도 안전띠 꼭 매야 하는데. 차에서 보면 안 되는데? 교통안전, 차 밖보다 차 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휴. 전에는 각 나라마다 제도가 있어서 운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가서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1990년대쯤에 미국에 가서 운전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미리 나가기 전에 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게 되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의 종이에 적혀서 제 사진이 붙어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걸 매번 발급받는 것도 번거로워서 자주 가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서 아예 시험을 보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서 한국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운전하려다 보면 이것도 해당되는 국제면허증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꿔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알려진 나라가 되다 보니까 한국의 운전면허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고 계약했던 나라들끼리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이 필요 있는 게 한국어로 써 있으면 그분들이 못 읽잖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게 영어로 된 영문 운전면허증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몇몇 나라에서 운전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그 나라 가게 되면은 렌트카를 빌리거나 렌트카 하면서 보험 같은 걸 하게 될 때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된 거죠. 국제면허증을 저는 신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할 때 오래 기다렸어야 바로 발급받지 못하고 오래 기다렸었어야 했나요? 발급은 바로 되는데 바쁜 일상을 쪼개서 신청하러 가고 접수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그걸로 요즘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는 경우도 많고, 갈 때마다 운전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국내 나와 있는 걸로 해외에서 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거 갖고 나가도 하루에 얼마씩 내게 되면 외국에서 편하게 그냥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밍 같은 식으로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그렇게 쓰게 돼 있는데요. 원래 선진국이 되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운전을 편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화물차에 생선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싣고 차로 들어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행할 수 있게끔 허가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운전자가 해외에 나가서 운전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방문하는 나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미국이 아직은 해당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좀 아쉬움인데요. 시행이 좀 되다 보면 그쪽도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주마다 서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뭉뚱그려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영문 그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만 제외되고 다른 곳에서는 되는 건가요? 네, 웬만하면은 그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나라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 어느 나라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함께 받게 되니까요. 신분증은 사실 사진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진 예쁘게 준비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한 가지가 그 운전면허증이 예를 들면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그런 학생증으로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나 그 밖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에서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사람은 우리 지역 주민임을 임명합니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그런 증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주민등록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되면 지문등록도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몇몇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정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국민이 원한다면 국가 권력의 그늘에서 잠시 벗어나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어떻든 그 운전면허증은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발급하는 몇 안 되는 신분증이에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발급하게 되고 거기에 관계됐던 정부기관이 특별한 자격을 거쳤다. 그건 발급 자체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리게 딸 수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만 돼도 차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도 지금 선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령들을 좀 낮추고 있지만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자체에 등록된 주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서 사실 중고등학교장 같은 경우 그 학교를 대표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공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각 시장들끼리 그리고 도나 이런 데끼리 서로 연관을 맺어서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고요. 미국 내에서 꽤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하버드나 MIT나 예일이나 스탠포드나 이런 데 신분증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유명하고 학교가 유명하긴 하지만 정식 신분증으로는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신분증 하게 되면 의외로 많이 쓰이는 게 여권이에요. 여권 자체가 정부가 인증한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증 같은 경우 그리고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신분증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 신분 입증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거죠. 네, 지금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새로 시작해서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이제 운전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50대 중반이 돼서 아직은 안 했는데요. 사실은 해외 나가서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넓은, 얼마 전에 중국에 한번 가서 운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산이 없이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운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젊었을 때 그 미국의 국립공원을 다니면서 커다란 바퀴가 있는 트럭 같은 거 몰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서 부담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는 게 그 영문 면허증이 미국에선 통용이 안 돼서 여전히 또 다른 걸 신청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가기 전에 저도 한번 사람들 좀 빠지면 신청해 볼까 합니다. 저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 영문 면허증을 받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운전한 지 34년 만에 영어로 된 면허증을 한번 꼭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를 보시고 재밌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